자, 우리 2과목 2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통합구현이었었고요.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했습니다. 한 1% 정도 출제될 예정. 자, 그렇지만 우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던 거는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예의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문제라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나가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단위 모듈부터 나가볼 텐데요. 단위 모듈이 뭔데? 라고 하면은 단위 모듈이란 소프트웨어 구현에 필요한 여러 동작 중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 딱 한 가지 기능을 하는 친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걔를 모듈로 구현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단위 모듈로 구현되는 하나의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단위 기능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리고 단위 모듈은 사용자나 다른 모듈로부터 값을 전달받아 시작이 되는 이제 작은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두 개의 단위 모듈이 합쳐질 경우에는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두 개의 기능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단위 모듈의 구성 요소에는 처리문, 명령문, 데이터 구조 등이 있는데 단위 모듈은 독립적인 컴파일이 가능하며 다른 모듈에 호출이 되기도 하고 삽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단위 모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능 명세서를 작성을 한 후 입출력 기능과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 단위 기능 명세서를 1번으로 작성을 하고 입출력 기능을 구현을 한 다음에 마지막 알고리즘을 구현을 한다라는 거, 이 순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이 나오더라도 뭐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해 필요한 여러 동작 중에서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작은 기능을 모듈로 구현한 것은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 단위 모듈이라고 체킹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PC인데요. 자, IPC는 인터 프로세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온 이제 단어인 거고, IPC는 모듈 간의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복수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며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간 통신까지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자, 대표적인 메소드로는 shared memory하고 소켓, 세마포어, 그리고 파이프 named pipes, 그리고 메시지 큐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단위 모듈의 데이터 입출력을 구현하는 과정 중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입니다. 자, 봤더니 모듈 간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집합이래요. 자, 뭐죠? 자, 우리 인터페이스 집합인 건데 뭐래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한 용어 뭐였죠? 그쵸. IPC였었죠. 자, 그래서 얘 알아두시고 자, 우리 단위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것도 우선 정리를 한 번만 해드릴까요? 세마포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자, 첫 번째 공유 메모리. 자, 얘는 다수의 프로세스가 공유 가능한 메모리를 구성하여 프로세스가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소켓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마포는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를 통해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pipes and named pipes 해보면은 이제 파이프라고 불리는 선입 선출 형태로 구성된 메모리를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파이프를 만약 이용 중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프로세스는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QE. 자, 얘는 메시지가 여기요. 죄송해요. 여기 오타 났습니다. 파이프 앤 파이프스. 네. 자, 메시지 QE. 얘는 오타 안 났죠? 네. 메시지가 발생하면 이를 전달하는 형태로 프로세스 간 통신을 수행하는 요 메소드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 그냥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전달해 드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위 테스트를 보려고 하는데 단위 모듈 테스트라는 거는 뭐냐? 프로그램의 단위 기능을 구현하는 모듈이 정해진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을 하는가 검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모듈 테스트를 이제 단위 테스트, 유닛 테스트라고 하며 그 안에 이제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하느냐?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자, 단위 모듈 테스트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듈을 단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듈의 통합 이후에는 오랜 시간 이제 추적해야 발견할 수 있는 에러들도 단위 모듈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쉽게 발견을 하고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위 모듈 테스트의 기준은 단위 모듈에 대한 코드인 거기 때문에 시스템 수준에 오류는 잡아낼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데? 라는 건 거죠. 테스트 케이스는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느냐? 입력값, 그리고 실행 조건, 마지막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런 조건을 해당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 결과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된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테스트 케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위 모듈을 테스트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테스트 조건, 예상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요. 이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직관적인 테스트는 특정 요소에 대한 검증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검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시간과 인력을 좀 낭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꼭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 진행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테스트 케이스 표준이 이렇게 있는데 얘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자, 테스트 항목, 입력 명세, 출력 명세, 환경 설정, 요거는 없어야 되죠. 특수 절차 요구, 의존성 기술입니다. 자, 어떤 거 항목 식별자 나와야 되고 테스트 항목 어떤 모듈을 테스트를 할 건지 어떤 기능을 테스트를 할 건지 입력 면세
입력 데이터 뭐 집어넣을 건지, 그리고 출력 명세,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을 때 예상이 되는 출력 결과, 그리고 환경 설정, 뭐 필요한 하드웨어라던가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환경들 필요하고 특수 절차 요구를 하는 거는 만약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려고 할 때 얘는 특별하게 요구되는 절차니까 이거 해야 해. 이런 것들. 그리고 의존성 기술은 이 테스트 케이스들 간의 의존성이 어떠한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입니다. 그쵸. 테스트 비용이죠. 우리 단위 모듈 테스트는 화이트박스 테스트나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테스트 전에 입력 데이터, 테스트 조건, 예상 결과 등을 모아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테스트 비용은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통합 개발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통합 개발 환경은 개발에 필요한 환경, 즉 편집기, 컴파일러, 디버거 등의 다양한 툴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종류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은 우선 여기서의 키워드는 다양한 툴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 이클립스 우리 알죠? 자바라던가 C라던가 C++이라던가 이런 데 사용이 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친구는 이제 자바죠. 운영체제는 뭐 윈도우, 리눅스, 맥OS 이런 거 다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얘는 뭐 베이직, C, C++, C#, .NET 이런 것들 이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얘는 윈도우에서 이제 사용이 되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했죠. 자, 그리고 엑스코드라는 거, 얘는 이제 애플사에서 개발을 한 이제 프로그램인 건데, 플랫폼은 맥OS, 이제 맥, 아이폰 이런 데 이제 사용하고, 맥OS, iOS 요런 운영체제 지원을 하며, C, C++, C#, 자바, 뭐 애플 스크립트 요런 것들을 지원을 하죠.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개발을 한 안드로이드 플랫폼, 그리고 뭐 윈도우라던가 리눅스라던가 맥OS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지원을 하며 자바, C, C++를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IDE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 윈도우, 리눅스, 맥OS에서 이제 운영체제 지원 존재를 하고 자바, JSP, 뭐 XML, 고, 코틀린, PHP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한 빌드 도구라고 했는데 자, 요거 빌드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빌드 자동화 도구란 무엇이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처리, 컴파일 등의 작업들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친구는 뭐가 있어요? 엔트. 얘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을 한 소프트웨어로서 자바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빌드 자동화 도구이고요. 그리고 XML 기반의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해진 규칙이나 표준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가 모든 것을 다 정의를 하고 스크립트의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요거 엔트의 대안으로 이제 개발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메이븐입니다.
자, 얘는 컴파일과 빌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의존성을 설정하여 라이브러리를 관리합니다. 자, 그리고 2개 정도만 더 보려고 하는데 그래들. 자, 얘는 기존의 엔트와 이제 메이븐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해 개발된 빌드 자동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디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공식 빌드 도구예요. 그래서 그래들 안드로이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메이븐과 동일하게 의존성을 활용을 하며, 그리고 그루비 기반의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만 이제 플러그인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바라던가 C라던가 C++이라던가 파이썬이라던가 이런 언어들도 빌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또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면은 실행할 처리 명령들을 모아 태스크로 만든 후 이제 태스크 단위로 실행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젠킨슨입니다. 자, 얘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루비 기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얘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빌드 자동화 도구입니다. 자, 얘는 Git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대부분의 형상 관리 도구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친숙한 웹 GUI를 제공을 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한 분산 빌드나 테스트도 가능하며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서버 기반 도구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한 빌드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우리 빌드 자동화 도구 4가지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은데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있죠? 그쵸. 요 커버로즈라고 하는 건데 빌드 자동화 도구에는 엔트, 메이븐, 그래들, 그리고 젠킨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는 해당되지 않으며 얘는 그래서 뭔데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을 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하는 티켓 기반의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인증 암호화 프로토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토콜이지 빌드 도구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업 도구입니다. 협업 도구는 이제 그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작업 환경에서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협업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룹웨어 이런 걸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협업 도구에는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정보 공유, 커뮤니케이션 도구 등의 보조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협업 도구는 웹 기반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협업 도구에 만약 익숙하지 않거나 이용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협업 도구가 협업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냥 그렇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빌드 자동화 도구 이거 방금 전에 공부했었죠? 여기서 제가 작성해 드렸습니다. 빌드 자동화 도구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젠킨스라고 하는 것과 그래들이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젠킨스는 자바 기반 오픈소스 형태,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실행이 되는 서버 기반 도구, 그리고 SVN, Git 등의 대부분의 형상관리 도구와 연동이 가능하며 친숙한 웹 GUI를 제공한다. 그런데 얘와 이제 비교되는 친구가 그래들인 거고, 얘는 그루비 기반이고 오픈소스 형태이며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그루비를 사용을 해서 만든 DSL을 스크립트 언어로 사용한다. 실행할 처리 명령들을 모아가지고 태스크로 만든 후 태스크 단위로 실행을 한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살펴보게 되면은 빌드 자동화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그래들은 실행할 처리 명령들을 모아서 태스크로 만든 후 태스크 단위로 실행한다. 이거 맞죠? 자, 그리고 젠킨스는 그루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에서 사용된다. 이거 맞나요? 아니죠. 자, 우리 젠킨스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형태인 거고요. 우리 그래들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루비 기반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 보기가 틀렸고요. 자, 3번 보게 되면은 빌드 자동화 도구에는 엔트, 그래들, 젠킨스, 메이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맞고 빌드 자동화 도구는 지속적인 통합 개발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2과목 2장까지 진도를 다 나갔고요.